요거까지가 이제 증자. 증자. 증자고 다음은 감자. 감자. 강원도들이에요. 아 이거. 주식 투자 개념 주요 코너 주유소의 이 소장입니다. 혹시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시아땡 항공에서 대규모 감자를 하더라. 이런 종목이 유상 증자를 한다더라. 자, 오늘은 바로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구황작물이 왜 여기서 나와요? 고황작물. 야,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감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오늘 감자와 함께 제가 증자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단어 힌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자, 증 늘어나는 거. 자, 아들자. 하하, 그 자자가 네. 자본금 할 때 자자입니다. 아. 증자가 뭐냐면 회사에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오, 좋은 증가시키다. 증가시킨다. 그리고 감소. 네. 감소. 감자. 그래서 감자다? 그렇게 인생을 눈치껏 살면 안 돼. 맞죠. 맞았나 보다. 인정하기 싫은데 맞죠 이거 지금. 맞긴 맞는데. 그치, 저 자본금이 줄어드는 걸 감자라고 하고 늘어나면 증자라고 하고. 자, 그래서 먼저 증자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그 빵집 했던 거 한번 기억나나요? 네. 슈크림. 빵집. 뭐 이게 표가 있었고 맞아. 그거 자, 오늘 증자와 감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때 그냥 퀵하게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빵 팔아가지고 비용 다 빼고 이익 생기고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단계순이익이 남는다. 1년 동안에 그죠? 그럼 이 이익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자본총계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총계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내 시드머니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년 벌어가지고 나온 이익 그게 이제 내 자본금이 계속 커지는 거야. 회사가 커지는 거야. 자, 이런데 네. 회사가 너무 잘 돼. 기계가 필요한데 대출 받기는 그런 거야. 네. 왜냐하면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투자자들한테 현금을 받고 주식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오. 그랬을 때 하는 게 증자입니다. 오. 말 그대로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말은 네.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거면 마음대로 막 늘릴 수 있나요? 회사가 하고 싶으면 늘릴 수 있죠. 아 진짜? 중요한 건 투자만 받으면? 그렇죠. 근데 투자를 받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회사냐 이건 투자자들이 판단하겠지. 그래서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기계를 돌리고 또 이익이 생기면 여기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계를 살 수도 있는데 네. 뭘 한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 솔직히 뭐 기계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딴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역시 필요하니까. 날카롭다. 날카로워. 날카로워.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 유상증자 할 거야라고 공시를 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쓴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상증자가 뭡니까? 아하. 자, 아까 증자만 말씀드렸죠? 네. 자, 증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상증자고요. 하나는 무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거구나. 일종의 사는 거라고 돈 보면 내고 돼요. 사는 거네요. 돈 내고 사는 거야. 그럼 유상, 그게 유상. 그게 유상이야. 어. 근데 이제 무상증자라는 것도 합니다. 그냥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익 중에 일부를 주식을 만들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유상증자는 알 것 같지. 회사가 돈이 필요하고 돈 쓸 네. 일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뭘 기계도 사고 발전기도 뭐도 하고 하겠습니다. 또 손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왜 하지? 이런 왜요?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주식수를 왜 늘리지? 예를 들면 한 종목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거래수가 작아. 거래가 잘 안 돼. 누구 사고 싶어도 판다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어야지만 체결이 빡빡빡 되는데 사고 싶어도 판다는 사람이 없고 듬성듬성 있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아 뭔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는 좋아서 수익이 나는데 주가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유동성을 위해서. 고급진 단어. 유동성. 유동성.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데 네. 100% 무상증자를 해. 10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더 주는 거야.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이야. 원플러이구나. 그러면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지만 네. 가격은 100만 원이 있던 게 50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거든요. 아 줄어요? 잠깐만. 그럼 똑같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원래 10,000원인데 5,000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차피 2배로 주식수 늘어나면 똑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변화는 없지만 이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라든지 이슈가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튼튼하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주식을 더 찍어서 우리 주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까 유동성도 풍부해지는 것도 있고 네. 주주 친화적 정책의 하나로 주주들한테 이렇게 거래수를 늘려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유상은 네. 뭐 무상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겁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긴 해야 되지만 이게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이 돈 가지고 어디 쓸 거냐를 목적이 확인해야 돼. 중요하구나. 예, 그렇죠. 그거를 무조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트로. 아, 오, 그래. 전자공시. 자, 이거 다트로. 그때 했었잖아요,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 어. 실제로 무상증자를 한 회사의 공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공시를 하는지. 자, 이 무상증자를 하려고 그러면 네. 기준일에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 아, 그때 약간 배당금 배당 할때 맞아. 배당 같은 거네. 배당락. 배당 기준일 제가 말씀드렸죠. 락.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배당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네.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그 기준일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오. 아시겠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7일 날에 주식이 내 계좌로 올라 그러면 15일 날에는 사야지만 그죠? 아, 전에 그 그러면 전에 사는 6월 것도 15일에는 그렇구나. 사야겠네. 그때 사게 되면 17일 날에 내 계좌에 주식이 딱 있으니까 난 자격이 있는 거야.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이게 뭐냐면 신주는 뭐야? 새로 발행하는 새로운 주식이잖아. 증자되는 주식. 그렇지. 그거를 내가 한 주가 있으면 한 주를 준다는 얘기야.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야. 바로 그거야. 그럼 10주 갖고 있으면 10주가 10주를 주고 1000주가 있으면 1000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와, 대주주 되네, 갑자기. 어, 1000주에 대주주면 좋겠다. 자, 이게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이 이렇게 다 공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급진 단어 하나를 좀 또 있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도 권리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17일까지 주식이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15일 날 내가 샀으면 권리가 있죠. 네. 그죠? 근데 16일 날에 내가 주식을 사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16일이 권리량입니까? 저 눈치. 맞나봐. 이 권리락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제가 실제로 아까 그 종목 있죠. 공시했던 종목에 네. 권리락 가격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종가예요. 시가가 아니라. 네. 자, 근데 가격을 봐봐. 그 전까지는 12만 원, 12만 원, 10만 원대였어. 오. 6월 16일 날 아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날이 10만 8,900원이죠. 네. 이거 반하게 되면 54,500원이야. 오. 54,500원 가지고 단일가 매매를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권리락 때문에 어차피 50% 싸니까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생각이 사실 그렇게 의심하는 게 맞아요. 무상증자를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16일 날부터 새로 가격을 설정하는데 종가가 54,000원보다 높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러면 권리락 되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갔어. 튀어 올라. 어떻게 올라갔어? 그러면 무상증자를 받았던 사람은 54,000원에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 네. 하지만 이거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더 떠서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비싸게 잘못 사니까. 삽니다. 잘못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반대도 있어요. 무상증자를 그냥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막상 까보니까 별거 없더라. 없어 별거 없네.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빵집이 열려서 기계를 한 대 더 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빚이 급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그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다 공시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명확한 투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리까리 하는 건지. 그렇죠. 기업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적. 네. 자, 요거까지가 이제 증자. 증자. 증자고 다음은 감자. 감자. 강원도들이에요. 이거 감자 강원도 좋아요. 그 그러시게요? 그렇지 사투리 않아요? 아니 몰라요? 잘하시는데? 네. 감자. 자본을 줄인다. 주식수를 줄인다. 줄인다. 이건 되게 안 좋게 들리는데요. 보통 감자는 어떨 때 많이 하냐면 자본 잠식 상태에서 감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잠식이요? 자, 자본 잠식인 회사가 감자를 통해서 회사를 다시 건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잖아. 네. 네. 그 감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회사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지. 자, 그래서 또 준비했다. 또 준비했습니다. 자, 만약에 있잖아. 그러니까 빵 팔아갖고 돈이 생겼어요. 네. 이익이 발생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자본 총계가 처음에는 내가 4천만 원 내 시드머니를 했었는데 네. 이익을 했더니 여기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늘었어.
2천만 원에서 본 거야. 와 장사 잘하는. 그러면 네. 매년 이득이 생기게 되면 그 당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돈 4천만 원에 2천만 원 번 게 있으니까 자본이 6천만 원이 되면서 전체 자산이 1억에서 1억 2천이 되는 거야. 오. 회사가 커가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빵을 팔았는데 아까 다 못 팔아가지고 썩어서 100일 했어. 적자가 난 거야. 어떻게? 아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렇지. 얼마나 가슴 아파. 실제 있는 일 같다. 그죠? 그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4천만 원 들어간 건 맞잖아. 네. 맞는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될 수밖에 없는 아 거야. 손해 봤네. 손해 본 거잖아. 오히려. 아까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늘어났지만 자본 총계가 이익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까먹었네. 줄었으니까 1천만 원 남아서 3천 까먹은 거야. 자, 이 4분의 상태를 1 토막 났어요. 이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 잠식률이 몇 퍼센트인가를 계산해 보면 75% 손해. 75% 잠식률이야. 왜 이게 위험하냐면 이 회사가 만약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자본 잠식률 75%잖아. 이러면 이 회사 상장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와. 자, 여기서 그럼 감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우리가 그냥 퉁치면 1천만 원이야. 네. 네.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각각 일어났던 그 역사를 과거를 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없애버리고 1천만 원을 하면 이게 도대체 처음부터 이건지 아니면 잘 되고 있다가 손실 나서 이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본금으로 일부러 줄여서 한다는 게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손해봐서 1천만 원이 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1천만 원인 회사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좀 경제냐? 오, 그런 겁니다. 똑같은 총액은 1천만 원인데 요렇게 놔두면 자본 잠식 상태지만 자본금을 감자를 해서 얘를 없애버리게 되면 자본금 1천만 원짜리 건실한 회사로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것도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감자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4분의 1로 지금 주식 수가 줄어든 거잖아.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40주를 갖고 있으면 4분의 1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10주만 있게 되는 거야. 대신에 단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자산의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울면 계좌 먹기로 감자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주식 수를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는 그래도 가능하면 좋은 거고 유상증자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감자는 일단은 일단은- 안 좋네. 일단은 안 좋다는 일단 네. 상황인 거예요.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감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자는 맛있긴 한데 주식시장에서 감자는 진짜 별로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지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